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목표했던 거는 원래 이제 그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이제 특검 같은 거를 밀어붙여 가지고 이제 뭔가 윤석열 정부를 좀 흔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좀 감추겠다라는 게 목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검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흔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게 김건희 여사의 이제 뭐 특검 종합 세트다 뭐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특검을 했던 게 이른바 이화영 술판 논란에 대한 특검이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까지도 부정하는 해당 행위라고 우리가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화영의 술판 논란 같은 경우는 그 김강민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주장을 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처음에는 뭐 같이 술을 마셨다라고 했다가 나중엔 또 술도 안 마셨다며. 왜 도대체 그게 술판이 된 겁니까? 이화영은 무슨 뭐 어떻게 뭐 마술이라, 이건 마술이 아니라 기적 수준인 것 같은데요. 술판에 있었다라고 했다가 없었다라고 했다가 술을 뭐 안 마셨다라고 했다가 마셨다라고 했다가 장소도 무슨 뭐 한 세네 군데가 계속해가지고 바뀌고 시간도 무슨 뭐 계속해가지고 바꿔 먹는 말도 안 되는,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 작가를 불러다 놓고 시나리오를 짜봐라 라고 해도 그거보다는 잘 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짰고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난 마당인데, 그거를 놀랍게도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으로 발의를 시켜버렸죠. 검찰을 지금 특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을 특검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용민이 그 미친 인간 같은 경우는 그것도 덩치 큰 인간 말고 또 호리호리한 그 정신 나간 애 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회에서 악수하면서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는 환자 같은 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인간 같은 경우도 어떤 또 형사소송법을 또 개정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수사기관을 상대로 무고죄를 물을 수 있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지금 또 법안까지도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라고 그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민념에 튀어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이화영의 술판 특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은 검사가 됐거나 검찰총장이 됐거나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거나 싹 다 탄핵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근데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요번 주에 상임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민주당이 다 독식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11개 상임위뿐만 아니라 법사위까지도 민주당이 다 처먹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까지 지들이 먹게 된다면은 야당이 합쳐가지고 민주당 혼자만 하더라도 탄핵소추안 통과시킬 수가 있죠. 당연히 헌재에 가가지고 기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케이스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뭐가 돼요?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직책 자체가 중지가 된단 말이에요. 업무를 볼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노리는 바인 것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거나 검찰총장이 됐거나 헌재 결정에 나올 때까지는 몇 개월 걸리지 않겠냐, 뭐 6개월이고 8개월이고 시간 걸리지 않겠냐, 그러면 일단 그때까지만 업무를 정지시켜 놓자. 그럼 검찰이 감히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겠냐? 이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것이고 반법치주의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법원도 매번 제가 뭐 경고도 아니고 그 뭐 예측도 아니고 누가 보든지 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검사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시키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 다음 타겟은 바로 누구다? 판사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탄핵이라고 하는 수단을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기가 차다라는 얘기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는데, 권익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디올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조사가 지연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권익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자들이 물어야 되는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 파우치 문제가 아니죠. 아니,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문제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인데, 청탁금지법 법 안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그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자전거가 법률적으로는 이게 이제 자동차랑 똑같이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랑 자전거가 박으면은 이 교통사고가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사람을 받게 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통사고, 그러니까 자동차랑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안전모를 쓰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의무사항입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는 게 의무사항인데, 근데 그게 처벌조항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안전모를 쓰는 게 의무적이지만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라 그래서 벌금을 물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청탁금지법 자체에 애당초 뭐가 없는 겁니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니까요. 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데 뭘로 도대체 처벌할 건데요, 검찰이? 아니 법리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애당초 청탁금지법 자체를 무슨 뭐 개정을 하거나 법을 바꾸던가 그게 아니고서야 도대체 뭐로 이거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이 디올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수사팀을 지금 무슨 뭐 강화를 시키고 3명이나 거기다가 더 보내고 법 앞에 성역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처벌 조항이 없다. 처벌할 수가 없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 또한 마찬가지로 지가 청탁성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빨리 불기소를 하고 끝내버려야죠. 계속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금 끌리고 있다 보니까 권익위원장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특검,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와중에 그 특검을 우리가 사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이 일단 나서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수사를 끝내가지고 불기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디올 파우치 문제는 진작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지금 내놓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재판부의 판결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고 빠르면 이제 내달 한 8일 정도쯤에 이 항소심 결과가 나올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1심 판결에서 뭐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었냐?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기소가 돼 있는 사람, 기소가 돼 있는 그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맡긴 거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좀 맡겨가지고 좀 불려달라, 투자를 좀 잘 해달라, 펀드 같은 거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맡겼던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을 불려달라고 맡겨놨더니만 이 인간이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계좌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수십 건 가까이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 주가 조작을 했다.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김건희 여사는 애당초 뭔 거예요? 피해자인 겁니다. 피해자. 1심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김건희 여사랑 이모 씨 두 사람 사이에 투자와 관련된 대가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 이모 씨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무슨 뭐 통장 같은 거를 대포 통장 같이 막 써가지고 불법적으로 그렇게 명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벌면 그렇게 돈 번 거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을 김건희 여사한테 주겠다 이런 식의 약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식의 약정이 있었으면 진작에 우리부터 김건희 여사 구속해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와 관련된 대가 지급의 약정이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판시를 내리고 있고, 통장 무슨 뭐 기장 매매 그게 뭐 48건 가까이 있었고 실제 거래 한 건, 이 모든 것들을 법원이 불법성이 있다, 분명히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통장 거래를 했던 것처럼 보인다, 50건 가까이 된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그 행위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 그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사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우리 추 장군님께서 직접 몸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와이프와 관련된 문제니까 공정하지 않게 될 수가 있어, 검찰총장 직접 수사 배제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시고
무슨 뭐 위대한 수령 동지님 같이 그런 식으로 결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사실상 쫄따구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4년 가까이나 진두지휘했던 거 아닙니까? 이성윤이도 안 돼가지고 이창수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두 사람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뭐 외압을 가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려고 지들이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게 4년 가까이 탈탈 털어가지고 기소조차 못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성윤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지가 지금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눈치를 봐야 되는 유일한 것은 법과 원칙 말고는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성역 없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탈탈 털듯이 다 털어가지고 1심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인정을 한 것이고, 공모 사실이 없다고, 그리고 디올 파우치인지 뭔지 아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애당초 기소 자체가 안 되는 사안이다. 빠르게 그러니까 불기소를 해가지고 민주당의 저런 어떤 잡짓을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